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약 한 포, 속이 쓰리고 아파 내과 약도 한 포, 그리고 피부가 가려워서 피부약도 한 포.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받은 약들을 습관적으로 털어넣진 않으셨나요? 안 아프려고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증상이 생기고 약 개수가 어느샌가 점점 더 늘어나 있어요. 약을 오래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눈은 더 뻑뻑해지고 피부는 가려워지고 속은 늘 더부룩하면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약들이 내 몸의 생명수인 혈액과 체액을 바짝 메말리고 있다는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합적으로 읽어주는 혈액부족 상담약사 정희영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날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다고 하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었나 싶어서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약국 현장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약을 너무 잘 챙겨 먹어서 건강이 무너진 분들을 볼 때입니다. 아파서 먹은 약이 또 다른 증상을 만들고 그 증상 때문에 새로운 약을 추가해야 하는 이 약의 굴레에 갇히는 거죠. 약대 1학년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던지신 첫 마디는 약은 독이다 였습니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또 반대로 약을 잘 못 쓰면 독이 되죠. 내 몸 입장에서 보면 이 약은 해독을 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약이 몸속에서 역할을 마친 후에 해독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기 전까지 많은 혈액과 체액을 써버립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더 많은 혈액과 체액을 메말리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를 견뎌낼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도 딸리고요. 혈액과 체액도 딸립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뭘까요? 바로 진통제예요. 두통, 생리통, 관절통, 근육통, 치통, 정말 가장 참기 힘든 게 통증이잖아요. 사실 이 통증은 내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호이거든요. 통증을 느껴야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고 해결을 하잖아요. 아주 극소수이지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병이 깊어져도 이 통증이 없으니까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은 생존에 꼭 필요한 신호인 만큼 또 이 진통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약 1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먹고 또 가장 많이 처방되어 있는 진통제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고도 하죠. 이부브로펜, 덱시부브로펜, 나프록센, 록소프로펜, 이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요.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해요. 그런데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인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 혈액을 공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해버리면 신장에는 피가 안 돌기 시작합니다. 필터에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신장 사구체의 여과 기능은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신장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내뿜어냅니다. 결국 통증 잡으려다가 신장도 나빠지고 고혈압이라는 새로운 병을 얻게 되는 거죠. 통증을 없애려고 먹는 이 소염 진통제는 위장을 보호하는 천연 방패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도 차단을 합니다. 방패가 얇아지니까 위벽은 헐고 속은 타들어가겠죠. 이때 보통 우리는 제산제나 위장약을 처방을 받아요. 제산제는 위산을 억제해서 당장의 속쓰림이나 위통은 잠재워요. 하지만 혈액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고 세포들이 서로 대화할 때 쓰는 신호전달 물질이자 모든 대사 활동의 촉매 역할을 해서 효소와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핵심 재료인 미네랄을 차단해버려요.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이런 미네랄들은 강한 위산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거든요. 미네랄과 같은 재료가 없으니까 혈액의 질은 떨어지고 체액의 균형도 무너지게 되죠. 결국 영양가 없는 혈액과 전해질 균형이 깨진 체액이 온몸을 돌면 이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로 인해 대사가 막히고 염증은 더 자주 생기면서 우리 몸은 이유 없이 아프면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위산은 아주 강한 염산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균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제산제로 이 위산을 억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들이 들어오는 이 성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위산에 죽어야 할 세균들이 장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내 몸은 이 세균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면역력은 뚝 떨어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또 결국 무엇을 찾게 될까요? 바로 항생제죠. 항생제는 정말 고마운 약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나쁜 균만 골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착한 유익균까지 융단 폭격으로 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의 평화로운 생태계가 순식간에 황무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장이 담당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장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장뇌축입니다. 장과 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항생제 남용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줘요. 이유 없는 우울감, 그리고 안개 낀 듯 머리가 멍한 브레인포그, 인지기능 저하도 장에서 시작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생제는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발견이고요. 필요할 때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간만큼만 드셔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드신 후 이 장내 미생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보건 전략을 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드시고 있는 모든 약을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약은 언제나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기간만큼만 드시라는 거죠.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근본은 결국 깨끗한 혈액과 충분한 체액에 있어요. 혈액과 체액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고 통증이 왔는데 그 병을 고치겠다고 먹고 있는 이 약들이 오히려 남아있는 이 혈액과 체액마저 고갈시키고 있지 않는지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해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 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약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구 전략이 필요해요. 오랜 기간 약을 드시면서 내 몸이 많이 메말랐다 느껴지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혈액과 체액을 채울 수 있는 맞춤형 영양요법을 처방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임시 방편인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시스템을 믿고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혈액과 체액을 되살리는 습관에 대해서 올려뒀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합적으로 읽어주는 혈액부족 상담약사 정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